이어서 2025학년도 이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사시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면 가락바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가운데 구멍이 있고 여기에 실을 꽂아서 이렇게 실패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석기 시대의 의생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면 농경과 목축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신석기 시작했죠? 신석기 시작했습니다. 농경과 목축이. 그러니까 농경과 목축하니까 이동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정착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움집을 짓죠. 움집.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대의 생활. 요거는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그러니까 여기서 신석기의 유물을 찾아주면 됩니다. 보통 여기에는 선사시대는 보통 유물로 출제할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빗사무늬 토기가 있죠. 빗사무늬 토기가 정답입니다. 상감청자는 언제예요? 고려시대. 호면 그릇은 호총에서 발견된 거 신라. 근데 여기에 그릇이 이름이 뭐가 돼 있어요? 호태왕, 광개토지 호태왕이라는 명칭이 있어서 왜 신라 무덤에 광개토왕의 이름이 써져 있는 그릇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자, 이거는 400년경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호랑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광개토왕이 실제적으로 어쨌든 기록에 보면 5만 명을 도와줬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거에 관계된 그림일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구사 상층석 답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석가탑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자, 이거는 삼국 통일기입니다. 통일기. 통일 이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빗사무늬 토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책은 요 책에 대한 얘기예요. 이련이 민간에서 전승되는 자료를 수집하여 지은 책이다. 자, 전설이라든가 설화라든가 이런 내용이죠. 단군 신화. 신화는 역사적 사실은 아니죠. 그다음에 전설. 이것도 어디에 얽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향가. 요거는 신라 시대에 어쨌든 그 유행가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때 노래입니다. 불교 관련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련 스님이 뭡니까? 승려니까 불교 관련 내용이 많겠죠. 자, 그럼 여기 해당되는 책은 뭘까요? 요거는 고려시대에 주요한 역사책, 이거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와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현재 남아있는 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삼국사기죠? 김부식이 쓴 겁니다. 삼국사기보다 조금 시대를 뒤로 합니다. 이게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 그래서 이거는 삼국유사예요. 이게 스님이 써가지고 불교 관련 내용이 많이 해서 탑에 대한 얘기라든가 승려에 대한 얘기나 이런 내용이 여기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로 신화인 단군 신화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최초입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은 요거는 의서죠. 요건 조선시대. 허준이 쓴 거죠.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쓴 겁니다. 이건 조선 후기예요. 조선책략은 아까 얘기했죠. 이건 청나라 사람이에요. 청나라 사람이 조선 사신에게 준 겁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삼국유사입니다. 자,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을 옳은 것은, 자, 4세기는 이때 이거 한강유역을 뭐라고 하는 거야? 한강유역. 한강유역이 어느 나라 땅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4세기는 백제 땅이었어요. 한강유역이. 5세기는 고구려 땅이었어요. 6세기는 신라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근초광이 이게 근초광이 백제 전성기의 왕입니다. 고구려의 전성기 왕은 누굽니까? 5세기. 신라의 전성기는 진흥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5세기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세요. 그럼 고구려와 관계된 내용. 자, 여기 보면 광해군은 조선 왕이죠. 정조는 조선 후기 왕이죠. 공민왕은 고려시대 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왕은 장수왕밖에 없습니다. 그죠? 답이 2번입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이게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남진 정책을 했죠. 그래서 그 여파로 어떻게 됩니까? 남진 정책을 통해서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중원까지 갔습니다. 중원이 지금의 충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원 고구려비를 세웁니다. 우리나라 현재 남한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색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광개토왕 비는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의 남진정책 요 내용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제도는 군포. 군포는 군대 가는 대신 내는 포입니다. 농민에게 큰 부담이었다. 조선 영조는 농민이 부담하는 군포를 한 필로 줄여주었고 부족한 재정 수입은 결작, 선무공안포 등을 내게 하여 보충하였다. 결작은 토지에다 1개월당 2두씩 부담한 겁니다. 선무공관은 원래 군포를 냈었는데 이거 빠진 사람들을 다시 내게 했습니다. 이게 선무공관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군포 부담이죠. 군포. 그러니까 원래 호포제를 실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호포제는 매호당 걷는 게 호포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매호당 걷는 게 아니고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부족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결작이라든가 선무관포를 통해서 보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역을 균등히 한다는 얘기죠. 역을 균등히 한다는 얘기. 근데 역을 균등히 하면 양반한테도 균등히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균역법은 원래는 역을 균등히 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양반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균역법이 답입니다. 그다음에 산림령은 일제시대 산림을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산림을 전부 빼앗아 가지고 국유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산림을 꼼짝 못하게 한 게 이게 당시에 나무를 햇대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못하게 해서 산립감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병법은 1984년 북한에서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화벌이죠, 외화벌이. 하병법에서 경제교류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게 하병법입니다. 그러니까 신문지법은 이거 일제시대에 만든 거예요. 일제 1907년 일제시대는 아니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거의 우리나라가 그걸 빼앗긴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형법입니다. 자, 고려 광종 정책으로 옳은 거. 광종 아까 얘기했죠? 뭡니까? 과거제하고 노비안건법이죠. 노비안건법. 자, 이거는 노비안건법은 뭡니까? 국가 수입은 늘어납니까? 국가 재정 수입은 늘어납니다. 국가 재정은 튼튼해져요. 높아져요. 그죠? 호족 세력은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노비를 빼앗겼기 때문에. 과거제는 어떻게 됩니까? 신구 세대 교체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전에 호족들은 싸움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과거에 합격할 확률이 낮죠. 그죠? 그래서 과거제 시행은 신구시대에 자연스럽게 교체가 됩니다. 일단 촉합이 건립은 누구예요? 아까 얘기했죠. 1871년에 신미항요를 어쨌든 미국이 우리나라 진전쟁이지만 어쨌든 미국이 물러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세운 게 촉합입니다. 화의를 배척하는. 그다음에 훈민정음 창제는 누굽니까? 조선의 세종이죠. 그래서 기역과 리을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보통 이 문제들은 이렇게 꼭 인물 문제가 한 문제씩 나는데 보통 이렇게 인물 카드 형태로 납니다. 그래서 인물의 그 초상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주요 활동 이런 것들이 보통 납니다. 그래서 불교 대중마의 힘씀.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했어요? 지방 저자를 돌아다니면서 남아미탑을 관세음보살만 열심히 외워도 극락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불교 대중화에 힘썼습니다. 그 다음에 화쟁사상. 화쟁사상은 종파끼리 어떤 다툼 이런 것들을 막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화쟁사상은 그 뒤에 누구한테 연결돼요? 의천하고 고려시대 의천하고 진운한테 연결되죠. 그다음에 대승기 신론소를 저술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승기 신론소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인물은 이 사람은 누굽니까? 원효.
김군은 얼굴 아시죠? 김옥균. 이 사람은 뭡니까? 갑신정변 때 전태일 1870년에 분신한 분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설총입니다. 설총. 그 사람이 유학자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1905년 2차 한일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됨, 유생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들도 활약함. 1905년은 이날이 뭡니까? 을사년이에요. 을사년. 을사. 근데 한일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됨. 강제로 맺은 거를 보통 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늑약. 강제로. 이게 우리가 원해서 맺은 조약이 아니죠. 그래서 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통감정치. 통제하고 감독한다는 얘기입니다. 통감정치가 시작돼요. 이때 초대 통감으로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토 히로부미죠. 이토 히로부미. 그래서 통감정치하고 외교권의 박탈. 이게 주요 핵심적인 사항이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그런데 사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유생뿐만 아니라 평민 출신 의병자도 등장한다. 이때 이제 신돌석은 그런데 평민이라기보다는 중인입니다. 근데 어쨌든 평민 의병자도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병하면 을미 의병이 있죠. 요건 언제입니까? 1895년이죠. 을미사변이 일어났었으니까. 그죠? 요때는 주로 양반들이 중심이 됐습니다. 양반. 여기는 평민의병장이 없어요. 근데 을사의병 때는 조금 사회가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을사의병 때는 평민의병장이 등장합니다. 평민의병장이 등장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근대의병이에요. 근대의병. 그 다음에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정미의병은 뭐예요? 이건 1905년. 이건 1907년. 헤이그 특사 사건 때문에. 그렇죠. 고종이 퇴위당하고 군대가 해산돼서 해산된 군대가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게 정미의병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을사년이니까 을사의병이 되겠죠. 아간 파천은 뭡니까? 러시아 공사관에 임금이 옮겨간 걸 얘기합니다. 파천은 임금이 옮긴 걸 보통 파천이라고 얘기합니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에 했던 박정희가 추진했던 운동입니다. 김음돌이라는 사람은 신민왕의 장인이에요. 근데 신민왕이 개혁정치하면서 뭐예요? 노구 폐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항해서 일어난 난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신민왕에 의해서 진압당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답사계획서, 모의 흔적을 따라가 보는 여행, 답사장소 및 역사적 사건, 한산도, 진주. 한산도, 진주는 어느 전투예요?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 이것도 국호 문제가 있지만 임진년이 1892년이에요. 임진년에 왜가 난리 일으켰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전쟁이죠. 전쟁. 근데 아직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입니다. 을미사변은 1895년에 고종의 부인이 누굽니까? 고종의 비인은 명성황후가 일본 낭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사건이 을미사변이에요. 그다음에 살수대첩은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대를 상대한 거죠. 청나전투는 김좌진, 홍범도 여기에 참여한 전투입니다. 1920년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1860년에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박해를 구실로 라는 얘기가 이게 천주교 박해야. 병인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 때 이때 프랑스 신부들이 9명이 죽었어요. 박해란 얘기는 탄압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랑스 군대가 강화도를 침입합니다. 이게 강화도라는 게 그 서울을 올라오려면 어떻게 돼요? 강화도를 거쳐야만 되겠죠. 그래서 강화도를 침입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양은수가 정족산성이라는 게 지금의 만이산에 있는 그곳입니다. 그쪽에 있는 거. 그래서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물리칩니다. 자, 이거는 1866년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요게 이제 병인 박해니까 병인 양요입니다. 같은 해에 있었어요. 같은 해에. 자, 정읍발언은 이승만이 1946년에 정읍 가가지고, 자, 지금 보니까 그 미소공동연회도 열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단독 정부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밝힌 게 정읍발언입니다. 1946년이에요. 자, 만적의 나는 고려 중엽, 그죠? 만적이 뭡니까? 노비죠, 노비. 노비인데 어느 사람이 노비예요? 이거 최충원의 노비입니다. 최충원 하면 그 최충원이에요. 고려시대 아주 유명했던 그 최씨 정권 4대 60년간 해먹은, 그죠? 최충원의 노비였는데 이 사람이 난리 일으킨 거죠. 근데 난리 일으킨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난리 일으키려고 하다가 1차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2차 모이기로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배신하면서 결국 만적이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메소준누스는 요게 이제 이 의정부 근처에요. 의정부 근처. 요거는 675년입니다. 675년에 이건 당나라고 하는데 나당전쟁이에요. 나당전쟁.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백제하고 고구려는 이때 멸망했을 때입니다. 근데 당나라가 신라까지 욕심을 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럴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당나라하고 전쟁 붙어서 매수동 전투하고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가 있어요. 기벌포. 자, 기벌포 전투는 676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병인 양요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통리기무하면은 1880, 이게 음력으로는 80년인데 양력으로는 90년이에요. 그러니까 81년입니다. 그래서 1981년. 개화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여기 12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임모군란 이후에 사라집니다. 통일기무안에서 개화정책을 추진하다.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정부는 개화 업무를 총괄할 기구로 통일기무안을 설치하여 개화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국방력 강화입니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뭘 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동북구성은 윤관이죠. 윤관은 이 사람은 고려시대 사람입니다. 고려시대.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이거는 국방력 강화와 관계가 없죠. 이거는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했던 겁니다. 강동육주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고려 서희가 했어요. 신식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하였다. 이게 답이죠. 별기군. 별기군이 신식군대입니다. 그래서 신식군대 이 별기군을 창설해서 이 사람한테는 보급이 확실히 나왔는데, 신식군대에는 보급이 나왔는데 90군대가 보급품이 형편없었죠. 13개월 동안 월급 못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화가 나서 난리 일으킨 게 이모군란입니다.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농민군이 황토현과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자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에, 이때는 정부군도 당황했죠. 전주성은 누굽니까? 이성계의 본향입니다. 이성계가 처음 난 곳이에요. 이성계가 난 게 아니고 이성계 원래 그 조상들이 난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시했죠.
자, 그래서 여기 전주성을 점령하자 이제 불이 붙은 거고, 정부는 농민군과 전주화약을 체결했다. 농민군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농사철이라서 농민들이 하나둘씩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침 그 정부가 저렇게 얘기해 오니까 결국 여기 화약을 체결합니다. 화약은 화의의 약속입니다. 서로 전쟁하지 말자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라도 59년에 직광서는 백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민정기관이에요. 백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건도 농민군이 강한 데선 직광소 설치했지만 그렇지 못한 데는 직광소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직광소 설치해서 여기서 개혁을 실천했습니다. 나당전쟁은 이거는 신라와 당나라 전쟁이죠. 이거는 당나라가 신라까지 넘어와서 문제 일어났던 거고, 한일협정은 1965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현대와 해방 이후에 외교관계를 맺은 거죠. 동학농민운동. 이게 동학농민운동이죠. 이게 농민군, 이 힌트가 있잖아요. 농민군. 전주에서 화약을 체결했다. 직광소, 이거는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학생 한운동은 1929년의 일입니다. 요거는 일제강점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 헌병경찰제. 헌병이는 원래 군대경찰이죠. 군대경찰. 근데 군대경찰이 경찰처럼 어떻게 됩니까? 일반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시무시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정책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공포했어요? 이때 당시에 했던 게 회사령입니다. 회사령. 회사 설립할 때 뭐예요?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일정 조건만 갖추면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거를 요거는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어업령.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어업령, 산림령, 뭐 이런 것들을 이때 당시에 발표한 겁니다. 공포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백성들의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거는 뭡니까? 회사령입니다. 영정법은 이거는 뭐예요? 영원히 정한다. 그래서 1개월당 4두씩. 조선 후기에 했던 전세입니다. 전세. 근데 1개월 4두씩 받았지만 부가세가 더 많아서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컸습니다. 자, 호포제는 호마다 매호당 포를 걷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흥선대원군 때 실시했습니다. 흥선대원군. 그러니까 1863년 이후에 했던 얘기예요. 유신헌법은 1972년에 했던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을 어디서 뽑아요? 체육관에서 뽑는 제도를 바꾼 게 유신헌법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기억에 들어갈 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이 조형물은 1907년에 대구에서 시작된 기억을 기념하는 것이다. 기억은 국민들이 성공을 모아 대한민국의 국채입니다. 국채는 나라의 진 빚을 갚는 운동이에요. 여기서 나라의 빚을 갚는다는 운동이 뭐예요? 국채죠, 국채. 이 힌트가 나와 있네요, 국채. 국채를 갚는다는 운동이에요, 사실은. 이건 안 갚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빌미로 해서 일본이 노골적으로 몸론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이걸 갚자는 운동인데 이거는 실패를 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일본이 그때는 통감부죠. 통감부가 노골적으로 방해하면서 결국 실패했습니다. 형평운동은 형평이에요, 형평. 이거는 백정의 신분적 차별을 고르게 하자는 운동입니다. 이건
23년에 있었어요. 진주에서. 진주 형평사 운동입니다. 그다음에 분화로도 운동은 가자 농민 속으로 해서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러시아가 보통 러시아의 그 지식인들이 중심에서 농민 가서 농민들을 계몽하자는 운동이죠. 그게 분화로도 운동입니다. 이거를 우리나라도 똑같이 하자는 얘기가 분화로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농촌 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게 분화로도 운동입니다. 백제 부운동은 복신, 도친 뭐 이런 사람이 중심이 돼가지고 백제가 멸망했을 때 백제를 다시 부활하자는 운동이 백제 부운동이죠. 그래서 이건 답은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자, 15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옳은 것은 1896년 서재필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간한 것입니다.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하여 국민에 계몽하고 국내 사정을 외국인에게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글판과 영문판으로 발행했습니다. 국민을 계몽하고 국내 사정을 외국한테 알리려고 하였습니다. 자, 이거는 신문밖에 없죠. 답은 독립신문입니다. 경국대전은 이거는 법전이죠. 이거는 조선정부의 조선의 그 기본적인 법전입니다. 이게 경국대전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성종 때죠. 그죠? 성종 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속대전이 만들어집니다. 언제예요? 영조 때. 정조 때. 그 다음에 대전통편, 대전회통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완성된 게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은 어쨌든 성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거는 조선의 기본적인 법전이지 외국한테 알리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삼국의 역사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정사입니다. 그 다음에 독서삼품과는 이건 신라, 원성왕 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논어효경, 뭐 공례 이런 거를 해가지고 상품, 중품, 하품을 나눠가지고 그에 따라서 그 시상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계가 뭐냐면 이때는 어쨌든 과거제가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서삼품과는.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밑줄 친 이 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 운동이에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요거 밑줄을 안 걷네요. 1920년 평양에서 조만식 등의 주도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 운동은 내 살림 내 것으로 조선 사람 조선 것. 그러니까 국산품 애운동이라는 얘기예요. 내 살림 내 것으로. 이 내 것이라는 건 여기는 조선 거라죠. 조선 사람 조선 것. 조선 사람이 조선 거를 써야 되는 얘기예요. 일본 거 쓰지 말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세워 민족 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토산품 애용. 토산품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거예요. 토산품. 근검저축 등을 주장하였다. 자, 이거는 뭡니까? 국사품 애용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게 물산 장리운동입니다. 교조신운동은 교조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개창한 사람입니다. 교조신운동은 뭐예요? 동학농민운동에서 1892년에 억울하게 죽은 최재우를 복원하자는 운동이 교조신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건 실패를 했죠. 60만세운동은 1926년에 고종의 인산일날 했던 학생들 중심이에요, 이거는. 이게 왜냐하면 조선공단당하고 여기에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 전에 발각됐어요. 근데 학생들만 안 잡혀가지고 결국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게 60만세운동입니다. 고구려 부운동은, 뭐 건모점 이런 사람이 중심이 됐던 거죠.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를 다시 부활하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게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이 운동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부분 보면 비슷비슷한 거는 안 냅니다. 이거는. 자,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3.1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일제의 문화통치 방식이 문화통치로 바뀌었습니다. 문화통치인데 사실은 민족 분열통치라고 얘기했죠. 민족 분열통치.
3.1운동을 계기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가장 큰 게 뭡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수립되었습니다. 이게 맞죠? 비변사라는 거는 원래는 이게 그 조선조에서는 처음에는 이게 임시기관이었어요. 근데 이게 조선 중기에 갈수록 이게 여기에서 뭐 공조판서를 제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여기서 하면서 결국 의정부 기능이 약화된 게 비변사 기능이 확대되면서 나타났습니다. 도병마사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요거는 뭡니까? 도평의사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것은 이거는 고려의 그 가장 중요한 기구죠. 그죠? 도평의사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것은 이거는 원나라. 원나라가 뭐예요? 계약적, 원나라가 조선을 부마국으로 만들죠. 부마국으로 만들면서 부마국에 맞는 형태를 갖춰라 라고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제후국에 맞게끔 해가지고 도병마사 도평의사사로 개편된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의도해서 된 게 아니에요. 관료전이 지급되고 노업이 폐지됐다. 이거는 고려 신문왕 때 일입니다. 관료전은 관료의 등급에 따라서 토지가 지급되고, 그죠? 노급이라는 것은 거기에 딸린 노동력을 동원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법으로 옳은 것은 중일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1938년에 전쟁을 수행을 위하여 기억을 제정하고 이를 한반도에도 적용하였다. 이후 일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국민징용령 등 각종 통제법령을 공포하고 전시동원 체제를 강화했다. 이게 제3기의 사항이에요. 1936년에 중일전쟁이 37년이에요.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하고 틀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미국에 의존해 왔는데 어쨌든 일본이 급박해지죠. 그래서 동남아를 침공하고 조선에 어떻게 돼요? 조선을 어떤 자기네들이 어쨌든 병창기주하면서,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동원하려고 합니다. 인적, 물적 수탈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가 37년 이후입니다. 그 근거가 된 게 바로 뭐냐면 국가 총동원법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모든, 이때 당시 국가라면 뭐예요? 조선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일본이 어쨌든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게 이 국가 총동원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공출이 있었죠. 그러니까 물적 수탈로는 공출이 있었습니다. 인적 수탈로는 뭐 있었어요? 인적 수탈로는 사람이 수탈당한 거는 뭐냐면 징용, 노무자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징병, 군대에 끌려가는 거예요. 종군위안부, 여기 쌀공출이 있겠고 금속공출이 있었어요. 금속공출.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모든 금속은 전부 다 공출해 갑니다. 그러니까 빼앗아 갔다는 얘기예요. 과전법은 조선 초기에,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의 토지제도고요. 진대법은 고구려죠, 고구려. 그죠? 농민몰락을 방지하려고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게 진대법입니다. 노비종법은 노비 중에서 어쨌든 엄마를 따르게 하는 거죠.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은 안영복은 일본에 건너가 누구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였다. 하였어.
그래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를 통해 어디를 율도국의 관할로 두었어. 이거 어디입니까? 안용복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했어. 어디 가요? 대한제국은 칙령. 이제 제국이니까 칙령이에요. 아니면 울도국의 관할로 두었다. 울도국이 어딘데요? 울릉도죠. 울릉도. 울릉도의 관할로 둔 게 어디입니까? 이건 안용복이 중심이 된 게 뭐예요? 안용복이. 이사부. 독도죠. 독도. 진도는 전라남도 남쪽에 있는 섬이에요. 강화도는 이건 아시죠? 인천 앞바다에 있는 게. 그다음에 제주도는 남쪽 바다에 있는 겁니다. 다음 주 기억에 들어갈 사건으로 오른 것은 학습 주제, 개최 시기 및 장소, 1943년 이집트. 이집트라는 도시예요. 이거는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집트 수도는 어디입니까? 카이로죠, 카이로. 참여국 미국, 영국, 중국. 세 나라가 참여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논의.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나가고 있으니까, 야, 끝나면 어떡할래? 라고 얘기해서 의논했다는 얘기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장개석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건 카이로 회담입니다. 장소가 이집트잖아요, 개최가. 그러니까 카이로밖에 없죠. 한성조약은 요거는 근대화 시기에, 개화 시기에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화백회의는 통일신라, 아니, 신라의 귀족회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귀족회의에서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해서 한 사람은 반대도 이거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북 적시자회담은 요거는 원래 의제를 선택한 거는 그 박정희 정부인데 실제적으로 했던 거는 노태우 정부부터 했습니다. 남북 적시자회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전쟁은 1950년 북한군이 남침을 강행하였고 낙동강 이때까지 진출했다. 이에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후 일사후퇴를 거쳐 38도선 일대에서 공방전이 지속되다가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남침을 강행했다. 1950년. 이거는 결국 뭡니까?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이거는 일사후퇴. 38도선. 이건 6.25 전쟁이죠. 신미항해는 조선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1871년에 있었고, 정묘라는 1627년에 있었습니다. 이건 1920년입니다. 이건 어디예요? 호란이니까, 호란, 오랑캐라는 얘기예요, 오랑캐. 이때는 후금이에요, 후금. 후금이 조선에 쳐들어왔을 때 난리 일으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전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정묘호란입니다. 다음 주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반민족 행위자, 민족을 배반한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이에요. 재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한 국회를 재헌국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재헌국회는 헌법을 만들면 원래 국회를 해산해요. 그리고 다시 뽑습니다만 여기는 초창기라서 어쨌든 2년간 국회의원을 대행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반민특위는 1940년 1월부터 각종 자료 증언 등을 바탕으로 뭐를 했느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했다는 얘기죠. 반민족 행위자가 뭡니까? 여기 보면. 국자감은 고려시대의 국립대학이죠. 그죠? 현량과라는 것은
조선 중종 때 조광조가 얘기한 거죠. 조광조 얘기해가지고 이거는 과거를 거치지 않고도 추천하는 겁니다. 추천제. 이게 현량과입니다. 조선의용대라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만주에 있던 누굽니까? 김원봉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친일파를 검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친일파는 뭐냐? 일본에 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에 노골적으로 모든 거를 이게 그냥 친하면은 괜찮지요. 우리나라 것도 해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노골적으로 일본 편만 든 게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검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는 1967년부터 1971년까지 기관 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주력하였다. 이 시기에 경부속도로가 개통되었고 포항제철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박정희 정부 시절이에요. 67년부터 71년까지 총 5년이네요. 5년. 이거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죠. 2차. 원래 이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원래는 1961년, 60년, 61년에 정권을 장악했던 그 민주당 정권에서 원래 기획했던 건데 실행에 옮기지 못했죠. 근데 그 뒤를 서 박정희 정부에서 옮겼습니다. 62년부터 67년까지 했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했습니다. 자, 이건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입니다.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가 주도했던 거. 이거는 1898년에 해산됐죠. 근데 어쨌든 만민공동회는 여기서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백정도 참여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던 게 만민공동회입니다. 삼민정식계획은 일본이 쌀을 증산해서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이건 1920년부터 1934년인가요?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자, 1차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3상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5년간 임시정부를 구성을 한다고 얘기했죠. 임시정부 구성해서 그때 그 임시정부에 참여할 사람들을 뽑는 건데 거기에 누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의논하던 게 미소공동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미국 입장하고 소련 입장이죠. 그래서 소련이 유리한 사람을 소련은 많이 넣으려고 그럴 거고 미국은 미국한테 유리한 사람을 많이 넣으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2차 미소공동회까지 결성되는데 결국 이거는 실패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한국 문제가 어디로 건너갑니까? 유엔으로 건너가죠. 그래서 2차 경제개발 5년 계획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사건은 1980년 신군부의 계엄령 확대와 휴교령에 반대하여 광주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광주 학생과 시민들은 광주 시민 걸기문을 발표하고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이거는 1980년의 민주화 운동이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홍준의 난은 1811년에 있었어요. 기벌포 전투는 676년에 있었습니다. 예성논쟁은 조선은 언제입니까? 현종 때 일이죠. 현종 때. 이거는 서인과 남인의 다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현종이 즉위했는데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그 전 왕이 현종이 전 왕이 누구예요? 효종이죠. 효종이 죽고 효종 비가 죽었을 때 이때 당시에 현종의 할머니가 살아 있었어요. 물론 계비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복을 입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 때문에 어떤 복을 입을 것인가 가지고
벌였던 논쟁이 애송 논쟁입니다. 예를 든다면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을 장남으로 보느냐 차남으로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인은 보통 1년을 받습니다. 근데 남인은 3년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종형이 누구예요? 소현세자죠. 그죠? 그러니까 장남은 아니지만 왕위를 이었으면 장남으로 봐야 된다 얘기해서 3년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때 1차 예성 논쟁에서 결국 누구예요? 서인이 이기죠. 2차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됐어요. 남인이 이깁니다. 그래서 정권이 뒤바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예성 논쟁입니다.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정보로 옳은 것은 기억 시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금모기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금모기 운동, 그죠? 외환위기 극복. 이건 IMF 사태죠, IMF 사태. 남북 정상회담. 남에서는 대통령, 북에서는 어쨌든 누굽니까? 군사위원장인가요? 그래서 김정일이 같이 평양 갔어요. 누가? 김대중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6.15 남북선언이 이때 이루어지죠. 자, 정상회담 처음 열었던 게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한 번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두 번 만났나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자, 이상으로 정리하겠습니다.